유성 영화 가운데 현재 필름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한국 영화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1936년 양준남 감독의 미몽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애수는 겉모습만 보면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주부입니다. 하지만 허영심이 많고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소박맞고 결국 집에서 쫓겨납니다. 집을 나온 애수는 내연남인 창건과 호텔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가난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애수는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후 젊은 무용수와 사랑에 빠지지만 그는 애순을 떠나 버립니다. 상심한 애순은 기차를 타고 떠난 썸남을 붙잡으려고 택시를 탔고 택시 기사에게 과속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택시가 하필 애순의 어린 딸 정희를 치고 맙니다. 딸이 사경을 헤매는 모습에 죄책감을 느낀 애순은 결국 독약을 마시고 애순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미몽의 가치는 단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성 영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영화로 20살의 문예봉이 뛰어난 연기와 리즈 시절 미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20-30년대 한국 영화계가 계몽적 성격, 즉 사회 교화와 근대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했다는 특징도 잘 보여줍니다. 당시 영화들은 노동, 저축, 도덕적 삶 같은 가치관을 강조했습니다. 미몽은 여성의 도덕적 삶을 강조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중산층 여성의 전형이지만 애순의 내면은 현모양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이상적인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할수록 애순은 점점 더 비극으로 치닫고 애순과 같은 여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에서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일부 과장된 장면들도 있지만 영화는 당시에 일반적인 도덕관념을 그대로 반영해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여성관에서 벗어나는 삶의 최후는 파멸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건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 기존의 억압적인 여성관이 부당하다라는 문제의식이 이미 상당히 확산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가부장적인 불평등한 여성관이 확고해지지만 19세기 말 문호가 개방되어 서구의 교육, 사상, 철학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성에게도 교육의 권리와 사회활동의 권리가 있다는 새로운 여성관이 확산되었고 일부 여성들은 한복과 쪽진머리를 버리고 단발머리와 서양식 의복을 걸친 모던걸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겉모습만 달라진 게 아니라 전통적 여성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1930년대 중반 이러한 변화는 더 이상 일부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여성들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미몽은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여성상이 충돌하던 시대에 보수적인 여성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경고하던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 줍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사회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가치관과 규범에 전면으로 도전하는 선지자적인 인물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에서 기존의 여성관에 최초로 전면적으로 도전한 인물은 나혜석입니다. 그녀는 한국 최초의 모던걸이자 페미니스트, 문학, 비평, 미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지니며 여러 부문에서 최초의 한국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비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시대를 앞선 사람들이 모두 그렇듯 1930년대부터 나혜석은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몰락이 시작될 즈음 나혜석은 고향 수원으로 내려와 화가로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자 분투합니다. 영화 미몽이 제작되던 1935년에서 1936년 사이 나혜석은 수원 서호라는 작품을 제작합니다. 그림에서는 노을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은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두 여인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고 그저 둘 중 한 명은 나혜석일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과연 이 두 인물은 누구일까요? 나혜석과 영화 미몽의 주인공 애수는 아닐까요? 나혜석은 실존 인물, 애수는 영화 속 허구의 인물이지만 모두 억압적인 여성관을 강요받던 시대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추구한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지녔습니다. 실제로 미술가 나혜석의 삶 역시 영화 미몽의 주인공 애순처럼 비극적인 삶으로 귀결됩니다.